요즘 비즈니스 세계에서 ESG라는 말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ESG 성적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마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 복잡한 ESG 평가의 세계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ESG 등급, 이거 이제 회사 내부에서만 관리하는 그런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자, 고객, 심지어 우리 모두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아주 투명한 성적표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성적표 한 장에 기업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한 ESG 평가의 세계를 5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먼저 ESG 평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알아보고, 그럼 이 평가는 누가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왜 기관마다 평가 등급이 제각각인지 그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어서 이 등급이 실제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변화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ESG 평가, 이게 왜 갑자기 모든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가 되었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참고자료 정도 아니었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깊이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투명성. 이제 모든 상장 기업의 ESG 평가 결과는요, 한국거래소 KRX의 정보 포털에 그냥 전부 공개됩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이게 바로 돈과 직결됩니다. 투자 유치, 해외 거래, 그리고 기업의 평판이라는 경영의 심장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지침처럼 아주 깐깐한 글로벌 규제와 맞물리면서 국내 평가의 무게감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해졌다면 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국내 ESG 평가 생태계를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ESG 정보가 모두 모이는 곳, 바로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 포털입니다. 여기가 뭐냐면요, 여러 평가기관들이 매긴 성적표를 한 곳에 쫙 붙여놓은 종합 게시판 같은 곳이에요. 투자자든 일반인이든 누구나 여기에 들어와서 기업들의 ESG 등급을 한눈에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보이지 않나요? 평가기관마다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대표기관인 한국 ESG 기준원 KCGS는 S부터 D까지 등급을 매기고요. 글로벌 기관인 MSCI는 AA부터 CC까지, 심지어 S&P는 아예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겨버립니다. 이게 그냥 표기법만 다른 게 아니라 평가를 바라보는 철학이랑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 담당자분들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아니, 똑같은 우리 회사인데 왜 A기관에서는 우등생이라고 하고 B기관에서는 낙제생에 가깝다고 하는 거야? 이 등급 불일치가 왜 생기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등급이 널뛰기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보는 관점이 달라요. 국내 기관들은 주로 회사의 지배구조나 제도가 얼마나 튼튼한지 그 뼈대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해외 기관들은 실제 데이터나 리스크 관리 같은 근육에 더 집중합니다. 둘째, 사용하는 재료가 다릅니다. 기업이 제출한 공식 보고서만 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뉴스 기사나 SNS까지 샅샅이 뒤져서 평가하는 곳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검증의 깊이 차이, 서류만 훑어보는지 아니면 직접 현장 실사까지 나가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평가 방식도 다르고 결과도 제각각인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 하나가 실제로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그 막강한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시죠. ESG 등급의 힘은 크게 3군데서 나타납니다. 첫째, 돈의 흐름을 결정해요. 등급이 높으면 ESG 펀드에 편입돼서 큰 투자금을 받거나 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비즈니스 기회를 좌우합니다. 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ESG 등급 낮은 회사랑은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공급망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평판과 신뢰를 만듭니다. 등급이 못다는 것 자체가 우리 회사는 믿을 만하다는 증표가 되고 혹시 위기가 닥쳤을 때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앞으로 ESG 평가는 또 어떻게 진화할 것이며 기업들은 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미래의 핵심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기업이 우리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고 보고서에 잘 쓰는 것, 즉 공시 중심의 평가가 중요했다면 이제 미래에는 그래서 실제로 뭘 했는데 데이터로 증명해봐? 이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말보다는 행동과 증거가 훨씬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이런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 명확합니다. 첫째, 특정 평가기관 하나에만 목매지 마세요. 여러 평가 기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둘째, 보고서에 쓴 말과 현실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약속한 건 반드시 실행하고 그걸 데이터로 증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협력사들을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ESG 역량을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죠. ESG는 단순히 점수를 관리하는 숙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글로벌 규제와 시장의 신뢰에 대응하는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 역량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회사는 당장 눈앞에 점수를 따기 위해 급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말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단단한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여러분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